자, 라방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께 또 한 말씀 드리자면요. 여러분들이 스윙 중기 종목을 뭐 장기까지 합해서 매매를 하실 때 가장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게 일단 어떤 종목이든지 외인과 기관, 연기금, 해지 등 메이저 세력들이 매집하는 종목만이 상승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저는 단타뿐만 아니라 스윙 증기도 우리 황금로봇 AI 시스템에서 수급 신호와 황금로봇에서만 볼 수 있는 세력 매집 지표로 수급이 확실하게 들어가는 종목을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VIP 클래스에 탑승을 하셔서 시행착오도 줄이시고요. 보유 종목도 진단 받으시고 VIP 포트폴리오로 케어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황금로봇 시스템에 가입만 하셔도 무려 일주일간의 무료 체험 기회를 드리니까 이번 기회에 꼭 이런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지난 3월 12일 날 드렸죠. 스윙 중기 종목으로 들었었던 오르비텍에 대해서 아주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매수가 대비 9% 이상 상승을 했는데 약 조정이 나오고 있죠. 자, 앞으로 근데 뭐 더 큰 수익이 상승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르비텍은 무슨 사업을 하냐면 원자력 안전관리와 항공기 정밀 부품 제조를 주축으로 하는 기업인데요. 최근 원전 해체 시장의 본격화와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죠. 항공 수요 회복이라는 강력한 테마를 등에 업고요. 체질 개선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 살펴보면 원자력 사업본부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운영 시 발생하는 방사선 안전관리, 그리고 방사선 폐기물 처리, 그리고 규제 해체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원전 운영 전 과정에 걸쳐서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SI라는 사업본부가 있는데 요거는 가동 전중 검사를 담당하는데요. 일단 원전 설비의 건전성을 빅하게 검사 방식으로 점검하고요.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서 가동 전중 검사란 뭐냐면 발전소를 돌리기 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돌리는 중에는 망가진 곳이 없는지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여기서 비파괴 검사라는 건요, 기계를 이제 부수거나 뜯어보지 않고 마치 병원에서 엑스레이, 뭐 초음파 같은 거 찍듯이 겉에서 내부의 균열이나 결함을 찾아내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공사업본부가 또 있는데요. 항공사업본부는 미국 보잉사의 주력 기종인 B737 맥스 그 기체 구조물을 제조하는데요. 그래서 글로벌 항공기 부품 업체인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즈의 공식 인증 업체입니다. 그래서 오르비텍의 이슈, 여태까지 나온 이슈나 호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먼저 최고의 호재는 국내 1호 원전 해체 고리 1호기입니다. 원전 해체가 승인되면서 2025년 6월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약 500조 원 규모의 글로벌 해체 시장 진출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점인데요. 오르비텍은 72개의 해체 기술 그리고 20여 개의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나사 출신이 설립한 SMR 기업 플라이브 에너지랑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 우라늄이 아닌 토륨을 연료로 사용하는 4대대 원전 기술을 확보해서 안전성이 극대화된 차세대 에너지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륨이 뭐냐면 이걸로 바뀌어버렸네. 잠시만요. 자, 토륨이 뭐냐면요. 원자 번호
90번의 방사성 금속 원소인데요. 차세대 원전의 핵심 연료로 주목받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또 다음으로 코로나19와 B737 맥스 이슈로 침체되었던 항공 사업이 보잉의 생산량 증대 그리고 여행 수요 회복에 따라서 흑자 전환 기조에 들어섰는데요. 특히나 500만 불 수출의 탑 수상 등 해외 수출 물량이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주가 완료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한수원 2025년 9월에 한수원 월성 원자력 1, 2호기 방사성 관리 용역을 수주를 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약 253억 원. 당시 매출액 대비해서 38%에 달하는 대규모 계약이었습니다. 기간은 2028년 9월까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사성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 용역이 있는데 2026년 3월에 체결을 했습니다. 그거는 한수원과 약 33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방사성 콘크리트 감용 기술이 적용된 첫 사례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방사성 콘크리트 감용 기술이 뭐냐? 원전을 해체할 때 발생하는 방사성 콘크리트 폐기물의 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처리 비용을 절감하는 마법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피리사 및 국내 아스트 회사입니다. 스피리사 같은 경우는 미국 회사고 국내 아스트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존 공급 계약의 연장 및 신규 품목 납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오르비텍이 수주가 기대되는 계약을 한번 살펴보면요. 고리 1호기 해체 실무 수주가 있는데 이건 정부의 해체 승인 이후 본격적인 해체 공사가 시작되면 방사성 폐기물 제염 및 처리 부분에서 추가적인 대규모 수주가 유력합니다. 그리고 틴코리아의 체코 원전 수출 본계약 체결에 따라서 가동 전 검사 및 방사선 관리 분야에서 파트너사로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륨 SMR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SMR 사업권 확보와 시험 원자로 건설 참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일단 오르비텍은 현재 기존 원전 유지 보수 그리고 원전 해체 그리고 차세대 SMR로 이어지는 원자력 밸류 체인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르비텍의 실적을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르비텍은 원자력 검사 및 항공기 부품 제조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했죠. 그래서 최근 몇 년간 업황 변화와 사업 다각화 과정에서 실적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과거 실적 추이를 살펴보면요. 2010년 후반에서 2023년까지입니다. 과거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사업의 안정성과 항공 사업의 성장성을 동시에 보유한 기업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성장기인 2010년대 중반에는 원자력 사업 부분의 안정적인 수주와 더불어서 자회사 아스트와의 협업을 통한 항공기 부품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 항공 산업의 침체가 이어져서 항공사업 부문에 직격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정비 부담이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이 감소, 적자를 기록하는 구간이 발생을 했습니다. 2023년에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영업손실 약 140억 원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하는 등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을 보면요. 최근의 실적은 매출 감소 및 영업 적자, 자산 매각을 통한 당기순이익 급증이라는 상반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약 580억 원, 그리고 전년 대비 약 13% 감소를 했는데요. 수주 지연과 원가 상승 여파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여전히 적자 기조를 유지하거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영업 손실에도 불구하고 보유하고 있던 투자 자산, JS 링크라든지 이런 것들 매각과 자기 사채 처분 등으로 영업 매수익이 크게 발생했는데요. 2025년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약 9배 증가한 123억 원을 기록하면서 재무 건전성을 보강했습니다. 또한 월성 원자력 발전소 방사성 관리 용역 약 한 253억 원의 규모가 되는데요. 요것 등의 대형 수주를 확보하면서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고요. 보잉 B737 기종의 생산 회복 속도에 맞춰서 매출 회복을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래에 어떻게 될 건지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미래 전망, 향후 과제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이후가 되겠죠. 향후 오르비텍의 실적, 신규 사업 안착과 원전 정책 수혜 여부에 달려 있는데요. 2025년에 확보한 신규 수주 물량이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되는 2026년부터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과 매출 성장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미국 플라이브 에너지와의 MOU 체결 등 차세대 원전인 SMR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고요. 이는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최근 파인테크닉스 인수를 통해서 플랜트 및 정밀기계 사업 부분의 시너지를 노리고 있고요. 사업 다각화에 따른 매출 외형 확대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실적 추이, 오르비텍의 실적 추이를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요. 일단 오르비텍은 이제 현재 본업에서의 부진을 자산 매각과 재무 구조 개선으로 버텨내면서 원전 수주 회복과 신사업 SMR이죠, 인수합병이랑 신사업을 통해서 재도약을 준비하는 과도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르비텍의 밸류에이션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밸류에이션 추이를 살펴보기 전에 PER과 PBR이 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ER은 일단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이 회사가 돈 버는 것에 비해서 어느 정도 주가가 적당한가를 보는 건데요. 계산은 주가를 한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거 외에도 시가총액을 이익으로 순이익으로 나누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PER이 낮으면요, 회사가 버는 돈에 비해 주가가 싸다는 뜻인데요. 즉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거고요. PER이 높으면 회사가 버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비싸다는 뜻이고요. 즉 고평가가 되어 있다는 걸 말합니다. 비유를 해보자면요, 한식당이 1년에 1억을 버는데요, 가게 권리금이 5억이라면요 PER은 여기서 5배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다음으로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 회사의 자산에 비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적당한가를 보는 것으로 주가를 한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일단 PBR이 1보다 낮으면 회사를 지금 당장 다 팔아치운 값, 청산 가치보다 주가가 더 낮다는 뜻인데요. 그에 반해서 PBR이 높으면 회사가 가진 재산에 비해서 주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비유를 해보자면요, 한 가게 안에 불판이나 냉장고, 건물이 있는데 건물 다 팔면 10억인데 가게 몸값 자체는 8억이라면 이 PBR은 0.8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PER, PBR 알아봤고요. 자, 그럼 이제 오르비텍의 밸류에이션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비텍은 원자력 검사 서비스와 항공기 정밀 부품 사업을 주력으로 하며 실적 변동성이 큰 편이라서
밸류에이션 지표 또한 부침이 굉장히 심한 편이라고 합니다. 부침이란 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세력이나 실적 등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를 반복하는 현상이고요. 즉 여기에서는 오르비텍의 실적이나 기업 가치가 일정하지 않고 기복이 심하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과거 밸류에이션 잠깐만요. 과거 밸류에이션 추이 살펴보면요. 2021년에서 2024년 상반기를 보겠습니다. 과거 오르비텍의 밸류에이션은 원전 정책 변화와 보잉 공급망 이슈에 따라서 큰 폭으로 움직였습니다. PER을 살펴보면 2021년 실적 턴어라운드 영업이익이 약 100억 원 정도 됐고요. 당시 주가가 급등해서 PER이 20에서 30%, 20에서 30배 수준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이후 실적이 둔화되고 당기순이익이 변동성을 보이면서 이익이 나는 구간에서는 15배에서 20배 사이에서 형성이 됐는데요. 다만 적자가 발생하는 분기에는 PER 산출이 무의미하거나 매우 높게 나타나는 고 PER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PBR은 장기적으로 1배에서 1.5배 수준을 유지했는데요. 원전 관련 테마가 강하게 불거나 항공사업 회복 기대감이 높을 때 2.0배를 돌파한 사례는 있으나 업황이 정체될 때는 다시 1.0배 수준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밸류에이션을 살펴보면요. 2025년에서 2026년 초입니다. 최근 공시된 2025년 결산 실적과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산출된 밸류에이션인데요. PER은 2025년 연간 실적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이 약 41억 원, 전년 대비 89% 증가를 했고요. 2026년 2월 말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약 1,700억 원대였음을 고려하면 현재 PER은 약 13배에서 15배 수준에 위치해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적자전환 마이너스 140억 원 적자전환했지만 영업외 수익 등으로 당기순이익이 흑자를 유지하면서 PER 수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PBR은 현재 약 1.5배에서 2.4배 수준, 그리고 자산가치 대비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데 이는 원전 해체 및 신규 원전 건설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된 측면이 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미래 밸류에이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6년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밸류에이션 방향은요, 원전 서비스의 안정적 매출과 항공 부품 사업의 정상화에 달려 있는데 PER을 전망해 보면 수익성 회복 시나리오가 됩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르비텍이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항공기 인도 물량이 증가할 경우에 PER이 10배 내외로 낮아지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발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PBR은 최근 유상증자나 자산 재평가 등을 통해서 자본 총계가 늘어나는 상태인데요. 2025년 말 기준으로 약 한 1200억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주가가 현 수준을 유지를 한다면 PBR은 1.2배에서 1.4배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고요. 이거는 과거 평균 대비 저평가 국면으로 진입하는 신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오르비텍의 밸류에이션 추이를 요약해 보면요. 오르비텍은 과거 2.0배 이상의 PBR을 봤던 고성장주에서 현재는 실적 회복을 기다리는 PER 13배에서 15배, PBR 1.5배 수준의 과도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140억 원 규모의 영업 손실을 얼마나 재빠르게 회복을 하느냐, 이게 이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것으로 오르비텍의 상승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차트 보기 앞서서 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수익의 핵심은 결국 메이저 수급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윙과 중기 투자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인, 기관, 연기금 등 시장을 주도하는 메이저 세력의 매집이 뒷받침되어야만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황금로봇 AI 시스템은 독자적인 수급 신호와 세력 매집 지표를 통해서 지금 자금이 유입되는 종목을 정확하게 포착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여러분들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고 지금 바로 VIP 클래스에 합류하셔서 체계적인 종목 진단과 정밀한 포트폴리오 케어를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이제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오르비텍 차트인데요. 일단 일봉을 보면요. 오늘 수급이 들어왔다가 다 빠져나간 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제는 수급이 계속 들어왔고 오늘은 수급이 왕창 들어왔다가 다 빠져나간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급을 받았다가 다 내놓은 형상이 되었고요. 자, 재료 같은 경우에도 유수 재료도 어제는 굉장히 많이 나왔고 오늘은 약간 나왔다가 다 사라진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밑에를 보면 자, 메이저 세력 신호가 어제 딱 떠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메이저 세력 신호가 정확하게 나와줬고요. 전일 메이저 세력 신호 포착. 이 신호가 이 핑크색을 보면요, 여기 오른쪽에 핑크색으로 되어 있죠. 여기가 보시면 이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게 오늘까지 유효하게 계속해서 이 메이저 세력 신호가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일도 만약에 핑크색을 유지한다면 내일도 이 메이저 세력 신호, 매수 신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유지가 됐다는 거. 그리고 그 밑에 MACD 오실레이터가 엊그제부터 골든 크로스를 이루고 있다는 거. MACD 골든 크로스 유지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RSI가 있는데요. RSI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한 엊그제에서 3일 전부터 RSI가 골든 크로스를 이뤄주고 있습니다. 골든 크로스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거래량까지 최근에 어제 오늘 터져주면서 큰 상승을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전망을 보자면 일단 주봉과 월봉을 봐야 되는데요. 주봉을 보면요, 자, 일단 정배열이 이루어졌고요. 이평선 같은 경우는 정배열이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은 정배열 유지. 그리고 밑에를 보시면 MACD 오실레이터가 한 번도 이때부터 데드크로스가 나온 적이 없어요. 이때부터. 이때부터 데드크로스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골든크로스를 유지해 줬는데 언제부터냐? 한 이때부터 보면 되겠네요. 한 작년 10월 17일부터 계속해서 골든크로스를 유지해 줬습니다. 그래서 주봉에서도 MACD 골든 크로스 유지 해줬고요. 그 다음에 RSI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가벼운 지표라서 왔다 갔다 했죠. 굉장히. 그래서 뭐 데드 크로스 나왔다가 그 다음에 골든 크로스 나왔다가 데드 골든 이렇게 계속 나오다가 이때부터 지금 RSI도 골든 크로스를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다. 언제부터죠?
이때부터네. 3월 13일부터. 3월 13일이면 오늘이네. 오늘 마침 올라왔네요. 오늘 마침 3월 13일 오늘 마침 골든 크로스 나왔네. 그래서 RSI도 골든 크로스를 유지하고 있다. 주봉에서. 그리고 밑에 보시면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나와주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증가 단계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들이 또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을 또 한번 살펴보면요. 월봉은 별로 살펴볼 게 없는데 일단 MACD 오실레이터만 보면 됩니다. 여기에 MACD 오실레이터 같은 경우에 이때부터 계속 골든 크로스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부터냐? 작년 6월 30일부터네요. 작년 6월 30일부터 계속해서 골든 크로스 유지를 해주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MACD 골든 크로스 유지. 자, 그렇게 해서 월봉조차도 계속해서 데드 크로스 나오지 않고 골든 크로스 유지해주면서 더 상승할 거라는 환경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오르비텍은 여기까지 이제 해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HVM이죠. HVM 한번 보겠습니다. 자, HVM 같은 경우에도 현재 우리가 공략한 매수가 대비해서 9% 이상 상승하고 있는데 더 상승할 것 같아요. 다 스페이스X 관련주라 가지고 끊임없이 상승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HVM 같은 경우에는 최근 우주항공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특히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직접적인 공급 관계가 부각되면서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HVM의 주요 사업을 알아보면 국내에서 보기 드문 고순도 진공용해 기술을 보유한 첨단 금속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여기서 진공용해 기술, 여기 나와 있는 진공용해 기술이 뭐냐면 불순물을 극한으로 줄여서 강도와 내열성을 높이는 기술인데요. 우주선 엔진이나 반도체 장비처럼 가혹한 환경에서 견뎌야 하는 부품의 원재료를 만듭니다. 그래서 주요 제품으로는 니켈 합금, 그리고 티타늄 합금, 그 특수구리 합금이 있고요. 사업 영역으로는 우주 항공, 그리고 방산, 반도체, 석유화학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FMM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반도체인데 OLED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의 핵심 소모성 부품으로 아주 미세한 구멍이 뚫린 얇은 금속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HVM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랑 호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큰 호재는 당연히 스페이스X의 핵심 공급망 진입과 스페이스X의 IPO 기대감인데요. HVM은 스페이스X의 차세대 엔진인 랩터 엔진에 들어가는 특수 금속 소재를 공급하고요. 이건 기술적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랩터 엔진이 뭐냐면요. 스페이스X가 화성 탐사용 거대 우주선인 종목들이 계속 올라오네. 스타쉽에 장착하기 위해서 만든 차세대 주력 엔진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특수금속 소재는 뭐냐면 랩터 엔진의 극한 환경을 견디기 위해서 사용되는 고성능 합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스페이스X의 1차 벤더사인 글로벌 공급망 관리 업체 스피어 코퍼레이션을 통해서 제품을 납품하고 있고요. 사실상 스페이스X의 핵심 소재 파트너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으로 점쳐지는 스페이스X의 상장 소식은요, HVM의 기업 가치를 재평가받게 하는 강력한 트리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수주 완료된 사항을 살펴보면요, 서산 제2공장이 2025년 말부터 신규로 증설되어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공장은 VIM 진공유도 용해로라고 하고, 그 다음에 VAR 진공 아크제 용해로라고 합니다. 요 두 개 등 최신 설비를 갖추고 있어서 기존보다 훨씬 큰 생산 능력을 확보했는데요. 여기서 VIM 진공 유도 용해로가 뭐냐면, 진공 상태에서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금속을 녹이는 설비고요. VAR 진공 아크제 용해로는 뭐냐면, 이미 만들어진 금속 기둥에 강력한 전기 불꽃 아크를 일으켜서 다시 녹이는 설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석유화학 중심에서 현재는 우주항공 매출 비중이 약 60에서 70% 수준까지 올라와서 체질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HVM의 실적 추이를 과거부터 미래까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VM은 우주항공 등 첨단 산업용 특수 금속 전문 기업이라고 했죠. 최근 글로벌 우주 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서 실적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과거 2023년에서 2024년도를 살펴보면요, 과거의 HVM은 공격적인 설비 투자와 우주 분야의 사업 전환 과정에서 수익성의 정체를 겪었는데요. 2023년에는 매출액이 약 415억 수준이었고, 영업 손실과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이건 신규 공장 증설에 따른 고정비 부담과 R&D 비용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2024년에는 매출액이 약 451억 원, 전년 대비 소폭 성장은 했지만 영업손실 약 68억 원, 당기순손실 약 84억 원을 기록하면서 적자 폭이 유지됐는데, 글로벌 고객사의 주문 이연 그리고 상장 관련 비용 등이 실적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네요. 그럼 이제 현재 실적 살펴보도록 하죠. 2025년 잠정 실적입니다. 2025년은 HVM에 있어 실적 턴어라운드 흑자 전환의 원년이 됐는데요. 매출액은 약 665억 원을 기록하면 전년 대비 47% 이상 급증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약 85억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 또한 약 12.8억 원을 기록하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고요. 순이익은 약 99억 원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가장 주요했던 원인은요, 미국 글로벌 민간 로켓 고객사 스페이스X죠.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고부가가치 제품인 우주양 특수화금 수요가 실적을 견인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미래 전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래에는 2026년 이후가 되겠죠. 시장과 증권사에서 HVM이 2026년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2026년 예상 매출은 약 980억에서 1020억 원 수준으로 사상 첫 매출 1000억 원 돌파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2026년 예상 영업이익은 약 158억 안팎으로 전망이 되고요. 전년 대비 2배 가까운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의 배경은요, 제2 공장의 생산 라인이 풀가동되면서 고정비 절감 효과, 그리고 그 영업 레버리지가 극대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글로벌 고객사의 로켓 발사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필수 소재인 첨단 금속 공급량도 비례하게 늘어날 구조이고요. 우주 외에도 항공, 그리고 방산, 반도체용 타겟, 소재 등 고수익 포트폴리오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 방금 말한 반도체용 타겟이 뭐냐면요. 반도체 칩 회로를 그릴 때 필요한 금속 배선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 덩어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알아본 이제 HVM의 실적 추이를요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HVM 같은 경우는 과거의 적자 터널을 지나서 현재의 흑자 전환을 달성을 했고요. 이제는 본격적인 고성장 궤도에 진입한 상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주 산업이라는 강력한 전방 산업을 등에 업고 있어서 향후 몇 년간 매출과 이익 규모가 가파르게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자, 이제 HVM의 밸류에이션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PBR은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VM은 첨단 금속 소재 전문 기업이고요. 우주항공 분야의 성장성이 밸류에이션의 핵심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 상장 초기와 적자 구간의 밸류에이션을 살펴보면요. 2024년에서 2025년 초가 되겠습니다. PER, 주가 수익 비율은 상장 초기에 대규모 설비 투자와 연구 개발비 지출로 인해서 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하거나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PER은 산출 불가 혹은 수백 배에 달하는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요. 시장은 당장의 이익보다는 우주 소재 국산화라는 미래 가치를 주목했던 겁니다.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은요, 기술 특례 상장 성격이 강해서 자산 규모 대비 주가가 높게 형성되었는데요. 당시 PBR은 약 5배에서 10배 수준을 기록했고요. 제조업 평균 대비 높은 프리미엄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흑자 전환과 가파른 외형 성장의 시기인데요. 2025년 하반기에서 2026년 현재 살펴보도록 할게요. PER의 변화를 보면요. 2025년 연간 실적이 영업이익 흑자 전환 약 85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되는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실질적인 PER 산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급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PER이 40배에서 50배 이상의 높은 구간에 머물러 있는데, 이건 이익 성장이 주가 상승 속도를 따라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PBR을 살펴보면요, 서산 제2공장 가동과 스페이스X 글로벌 고객사항 매출 비중 약 68%가 되는데, 매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기업 가치가 재평가됐는데요. 현재 PBR은 14배에서 15배 수준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우주산업 대장주로서의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 전망을 살펴보면요, 2027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설비 풀 가동과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정상화의 시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PER은 서산 제2공장이 풀 가동, 최대 매출 캐파가 한 3,50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풀 가동되는 3, 4년 후를 기점으로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3천억 원대에 진입할 경우에 현재 높은 PER은 이익 성장에 의해 10배에서 20배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PBR은 자본 총계가 이익 유보금을 통해 쌓이면서 고평가 논란이 있었던 PBR 역시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주항공 소재라는 독보적인 시장 지위 덕분에 일반 금속 기업보다는 높은 멀티플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익 유보금이 뭐냐면요, 회사가 장사를 해서 번 돈 중에 배당 등으로 나누어 주지 않고요, 회사 안에 차곡차곡 쌓아둔 돈을 말하는데요.
이 돈이 많아질수록 자본 총계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멀티플은 뭐냐면 시장에서 이 회사의 가치를 몇 배로 쳐주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우주항공 소재라는 독보적 지위가 있다면 일반 기업보다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아서 적용받아서 주가가 더 높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HVM의 밸류에이션 추이를 간단하게 또 요약해 보면 HVM 같은 경우는 이익이 없던 기대감의 시기를 지나서 현재 숫자로 증명하며 주가가 선반영되는 재평가 시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의 관전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제2공장의 가동률이 계획대로 상승해서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만큼 이익을 뽑아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기본적 분석은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자, HVM 차트를 보면요, 얘도 마찬가지로 오늘 세력이 훅 들어왔다가 다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여기 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상승을 보였다가 지금은 전부 다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뉴스 재료 또한 나왔다가 전부 상실된 상황이고요. 그래도 추세는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를 보시면 여기에 메이저 세력 신호가 나왔는데요. 언제 나왔냐면 3월 10일 날 나왔네요. 3월 10일 날 메이저 세력 신호가 나와서 지금까지 핑크색으로 보면 핑크색 칸을 보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지 메이저 세력 신호가 적용이 돼서 유지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세력 신호 포착 유지가 되고 있고요. 간단하게 MACD 오실레이터 보면요, 쭉 데드 크로스가 나왔다가 마침 어제 오늘 해서 골든 크로스를 겨우 유지해 줬습니다. 그래서 MACD 골든 크로스 형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RSI도 마찬가지로 이때부터 골든 크로스가 나와줬습니다. 언제부터죠? 3월 5일 2026년 3월 5일부터 골든 크로스가 계속해서 유지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RSI 골든 크로스 유지. 그리고 거래량은 뭐 많이 나온 건 아닌데 그래도 적당하게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조건들이 일단은 계속 상승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봉 보면요, 물론 이평선 정배열 유지하고 있고요. 이평선은 정배열 유지 계속 유지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를 보시면 MACD 오실레이터 이때부터 언제부터냐, 이때부터죠. 이때부터 작년 12월 12일부터 골든 크로스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도 데드 크로스가 나온 적 없고요. 그때부터 작년 12월부터 골든 크로스 유지 해주고 있고, 그 밑에 RSI 보시면 RSI도 좀 그 전에 골든 크로스를 형성했네요. 12월 5일 2025년 12월 5일부터 골든 크로스를 형성해서 한 번 데드 크로스가 나왔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지금은 RSI는 데드 크로스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기 안에 내일이나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뚫고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골든 크로스를 이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상승할 여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거래량이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 살펴보면요, 월봉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예전부터 언제부터냐? 이때쯤부터네요. 이때쯤부터 골든 크로스를 계속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더 무겁기 때문에 RSI보다 중요합니다. 골든 크로스, 만약 골든 크로스가 데드 크로스 나오면 이제 청산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이때쯤부터 작년 1월 31일, 작년 1월 30일 그때쯤부터 계속해서 골든 크로스가 유지됐네요. 지금까지 굉장하네요. 오랫동안 골든 크로스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골든 크로스 유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까지 살펴본 결과 앞으로도 충분히 더 지지하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 다시 한번 차트를 통해 살펴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수익의 핵심은 무조건 메이저의 수급에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스윙과 중기 투자 역시 장기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하는 메이저 세력이 매집이 뒷받침되어야만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황금로봇 AI 시스템은 독자적인 수급 신호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세력 매집 지표를 통해서 잠깐만요. 뭐야? 됐다. 자금이 이제 유입되는 종목을 정확하게 이렇게 포착을 해냅니다. 오늘도 포착해낸 종목 중에 상한가가 두 개나 나왔죠. RF 시스템즈랑 더 ENM 이렇게 두 종목이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더 이상의 시행착오는 겪으시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VIP 클래스에 합류하셔서 체계적인 종목 진단과 정밀한 포트폴리오 케어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까지 해서 자, 오늘 공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신 분들 전부 감사하고요. 자, 내일 월요일 날 또 종목들 상승해주면 라방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